자, 이번 시간에는 용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분석하여 개인의 운명을 예측할 때 핵심이 되는 것이 용신이다. 각 사주의 용신을 알아야 미래의 운을 예측할 수 있다. 고전에서는 격과 용신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격과 용신은 별개의 것이다. 사주의 격은 크게 내격과 외격으로 나눠졌는데 지난 시간에 내격, 외격 배웠죠. 내격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강한 사주는 관성, 재성, 식상성이 용신이고 신약한 사주는 비겁, 인성이 용신이 된다. 외격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격이 용신이 된다. 사주는 사주를 뽑은 데서 알 수 있듯이 기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계절을 의미하는 월지가 용신을 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용신을 구하려면 일간과 월지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격을 정한 후에 용신을 구한다. 순서상으로 본다면 용신을 정하는 것은 억부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원류법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그리고 기본이 되는 것이 억부법이니까 억부법은 특히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앞에도 잠깐 공부했었는데 희용기구한, 희신, 용신, 기신, 구신, 한신 요거 외격할 때 잠깐 봤죠. 용신이라는 것은 사주 전체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오행이다. 용신을 생조해 주는 게 희신이고 용신을 극하는 게 기신, 희신을 극하는 게 구신. 이 희용기구 신을 제외한 나머지를 한신이라고 얘기한다. 왕상효수사 이런 말도 이제 한 번씩 잘 들을 텐데 오행은 각각 왕성한 시기가 있고 쇠약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둔 이론이다. 예를 들면 일간과 같은 오행인 월지가 왕이고 비겁이면 왕이란 얘기죠. 인성이면 상, 식상이면 휴, 재성이면 수, 관성이면 사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다. 관성용신은 귀를 중요시하고 재성용신은 재물을, 식상용신은 희생을, 인성용신은 명예를, 용신은 자신을 중시한다. 이건 뭐 그냥 이런 특성 정도로만 기억해 놓으시고 특별히 쓸 일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억부법부터 억부법을 얘기할 때는 신강, 신약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일단 억부법이라는 말은 뭐냐? 일간의 강약을 파악해서 신강함, 신약을 분석하고 내격인 경우에는 신강한 경우에 일간의 힘을 억제하거나 힘을 빼주는 것이 용신이다. 신약한 경우에는 일간의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용신이다. 자, 신강, 신약은 요 밑에도 보도록 하고 통근한 천간의 세력이 명식 강약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일간의 강약 판단은 양간은 통근과 12운성, 음간은 일간을 제외한 타글자의 세력과 일간을 제외한 천간의 통근, 유무로 판단한다. 일간이 양이면서 신강하면 관성을 좋아하고 신약하면 비견을 좋아한다. 일간이 음이면서 신강하면 상관을 좋아하고 신약하면 겁재와 인성을 좋아한다. 자, 그래서 신강, 신약도 매우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신강, 신약, 판단. 등령이라는 것은 월지가 일간의 비겁이나 인성, 월지예요. 월지가 일간의 비겁이나 인성이면 등령했다. 아니면 신령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득지는 일지가 일간의 비겁이나 인성이면 득지했다. 아니면 실지했다. 이런 얘기예요. 득세는 등령이나 득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겁이나 인성이 나머지에서 3개 이상인 경우 득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걸 수치화 좀 해보면 신강은 일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월지 30, 일지 20 이렇게 해서 분포했을 때 40점 이상이면 신강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등령, 득지했다 그러면 무조건 신강한 것이죠. 자,
그럼 실제로 보면 신강사주. 자, 일단 일간이 간목이에요. 그리고 비겁이죠. 인성이죠. 다른 거 안 봐도 50점이 넘었으니까 이건 신강사주다. 그 밑에 이제 좀 주의할 거는 간목이라서 등영을 했지만 나머지 모두 나머지에서는 그 일간을 생주하는 비겁이 없으니까 신강은 아니란 얘기죠. 신약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 무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걸 신약사주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 고전이라고 할까요? 출처를 한번 봤을 때 이걸 신약으로 분류해 놓으니까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등영은 했지만 신약사주로 분류가 되는데 실제로는 결코 약하지 않은 사주다. 그 다음 신강 신약을 통해서 억부법을 판단하고 그 다음 조호법이다. 요건 이제 기후 사주의 축보 더움 이런 걸 통해서 그 용신을 찾는 거예요. 사주가 너무 추우면 더운 것이, 너무 더우면 추운 것이, 이게 이제 그 용신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간이 을목이에요. 근데 등령 못했죠. 득지 못했죠. 신이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예요? 목화로 되고 뭐야 굉장히 뜨겁다 이런 얘기죠. 덥다 이런 얘기죠. 이런 사주일 경우에는 이런 더운 것을 막아주면서 일간을 생주해주는 임수를 용신으로 봐야 된다. 통관법이라는 건 뭐냐? 통관법이라는 건 통관법. 사주가 서로 대립되는 용신이 둘로 대립되는 용신보다 오행이 둘로 나눠져 싸울 때 중간에 화해시키는 육신을 용신으로 정하는 거다. 서로 대립되는 오행으로 봐야 되겠죠. 오행으로 나눠져서 이제 싸움을 할 때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일간이 화인데 화가 이렇게 쭉 있고 나머지 화극금 재성이 또 쫙 있단 말이에요. 서로 그냥 막 대치하는 입장이죠. 이럴 때는 화와 금 사이에 토가 있죠. 화생토, 토생금 중간에서 이제 그 조정해주는 기토를 용신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예요. 병약법이라는 건 용신에게 해가 되는 육신을 병이라고, 병을 억제하는 육신을 약이라고 한다. 약이 되는 육신이 용신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일간이 을목이죠. 근데 신령, 실지, 등령도 못하고 득지도 못하고 그럼 나머지를 또 봤는데도 대부분 요 임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일간을 생주해 주거나 비겁성이나 그 인성이 없다. 그러니까 매우 신약한 상태인데 이때 지금 가장 강한 것이 뭐예요? 불이죠. 이 불을 억제하고 일간을 생주하는 이 임수를 약으로 삼고 이걸 용신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전항법은 말이죠. 앞에서 우리 종격에서 잠깐 배웠을 텐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전항법 억부법에서는 강하면 억제하고 약하면 도와주는 것 이것이 원칙인데 너무 강하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용신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목인데 전체가 다 목이고 또 그 목을 생주해주는 수로 되어 있죠. 이럴 때는 가장 강한 오행을 따르는 것이고 그 가장 강한 오행인 목이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용신 찾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용신은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될 테고 그 다음 사주 명리학 하면서 용신, 신강, 신약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올 테니까 여러 번 숙지를 하셔서 여러 번 들어서 잘 숙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용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